은지는 안개 속을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순간의 무게로 무거워졌다.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고정된 그녀의 눈은 그녀 앞에 우뚝 솟아있는 하나의 비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꼭 쥐고 있었지만 공기 중의 냉기가 그녀의 뼈 속으로 직접 스며드는 것 같았고 마치 세상 자체가 그녀에게 외로움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재의 무덤에 다다르자 은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걸음을 멈췄다. 그녀 앞에는 어린 소녀가 묘비 옆에 무릎을 꿇고 축축한 땅에 작은 손을 얹고 조용히 흐느끼며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고 그 소녀를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아픔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 당신은 누구요? 그녀의 말은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약하고 부드러운 떨림 속에서 빠져나갔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소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선에는 은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친숙함이 그녀의 가슴을 악덕처럼 움켜쥐었다. 은지는 소녀가 말을 할 때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은지에게는 충격, 불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등의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져 숨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비명을 지르고 세상에 맞서 분노하고 영재를 무덤에서 떼어내고 진실을 요구하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대신 손가락에서 우산이 미끄러져 가벼운 쿵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고 은지는 정신을 차린 채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그녀는 이 참을 수 없는 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도망가기도 전에 작은 손이 뻗어나와 놀라운 힘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은지는 그녀를 사로잡을 것 같은 생생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며 맥박이 뛰며 몸을 획 돌렸다. 무엇을 원하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움찔했고 얼굴에는 혼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고 고아원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 아내이니까 제 엄마이시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제발. 전 그냥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지는 심장이 뛰었고 분노가 표면으로 솟아올랐다. 분노와 혼란이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침을 뱉었고 그 말은 씁쓸하고 거칠게 흘러나왔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을 보세요. 당신이 내 딸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서 진짜 엄마를 찾아보고 나를 내버려 두세요. 소녀는 은지의 잔인한 말에 움츠러든 채 침묵하고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눈물은 자유롭게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 사이에 고통을 삼키며 조용히 머물렀다. 바로 그때 은지의 휴대폰이 벨을 울리며 긴장감을 칼처럼 찢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불확실하게 움직였다. 그 짧고 설명할 수 없는 순간, 은지 안에 무엇인가가 깨졌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을 끌어당기는 압도적인 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후회할 선택, 소녀를 본 순간 하고 싶었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전화가 그 취약한 침묵을 깨뜨렸다.
은지는 휴대폰을 꽉 쥐고 귓가에 맴돌던 신용카드 연체, 대출 미납, 산더미 같은 청구서 등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영재는 그녀에게 재정적 파탄말을 남겨두고 세상의 벽이 그녀를 에워싸는 것 같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빗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녀를 향해 깜박였고 그녀의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은 찰나였다. 그녀를 입양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세요. 은지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걸렸지만 그 미소는 표면 아래에서 휘젓는 절망을 간신히 감췄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어조는 거의 차갑고 계산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내가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소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속삭였다. 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근처 고아원에서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예지 입양을 위한 바퀴를 움직였습니다. 법률 서류는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예지는 은지의 집으로 모셔졌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은 아침 햇살의 안개처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은지는 집안을 엄격하고 냉정한 체제로 바꿔 예지에게 청소부터 요리까지 모든 일을 맡겼다. 예지가 불평 없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동안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워졌다. 그녀의 조용한 태도는 집안에 만연한 공허함을 반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다. 예지는 대걸레 물통을 넘어뜨렸고 물이 튀는 소리는 은지에게 분노의 산불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분노를 터뜨렸고 붓기가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예지의 머리를 젖은 웅덩이에 밀어넣었다. 너 좀 봐. 더러운 걸레야. 내 몸으로 닦아라. 예지의 흐느낌은 불을 지피는 연료와 같았다. 그녀가 사과할 때마다 은지의 처벌은 더욱 심해지고 무자비해졌습니다. 끝없는 학대와 비하의 잔인한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은지의 분노는 다시 표적을 찾았다. 그녀는 핸드백으로 예지를 때렸는데 날카롭고 용서할 수 없고 가차없었다. 그게 뭐야? 검은색 난 없는 게 있지. 은지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영재는 왜 더러운 작은 일로 나를 배신했는가? 질색 당신처럼?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 가질 수 있었는데 내 것이 죽었어. 내 아이보다 더 잘 살 권리를 누가 준 거야? 욕설 하나하나가 타격이었고 말 하나하나가 찢기는 소리였고 예지는 침묵하고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안에 갇힌 흐느낌은 은지의 분노의 폭풍에 삼켜졌다. 구타를 당한 후 은지는 경멸 어린 목소리로 예지를 창고로 밀어넣었다. 여기는 낮은 사람이 있는 곳이야. 검은색 당신이 속한 것 같아요. 그녀는 문을 쾅 닫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방 안에 예지는 떨면서 앉아 있었고 쥐 한 마리가 발밑을 맴돌고 있었고 두려움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문이 조금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른 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눈부신 드레스로 장식된 부드러운 핑크색 침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 아래에는 부드러운 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예지는 사랑과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소중한 순간은 은지의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더러운 검은색 소녀. 누가 내 딸 물건 만질 권리를 줬어? 은지는 분노에 찬 눈초리로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예지가 입었던 드레스를 찢었다. 겁에 질린 예지는 자신이 갇힌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쏟아지는 비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사이 은지는 분노에 사로잡혀 한때 안식처였던 방을 찢어버렸다. 예지의 존재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고 은지는 자신이 만든 잔해 속에 홀로 남겨졌다. 은지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딸을 기리는 일종의 성지인 이 신성한 공간을 자신이 더럽혔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출산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자 영재로부터 아이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은지는 한 번도 붙잡을 수 없었던 딸, 자신에게서 빼앗긴 생명을 기리기 위해 이 방을 꼼꼼하게 지켜왔다. 오늘은 그 어린 소녀의 10번째 생일이어야 했는데 그 준비로 은지는 선물을 모으느라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잃어버린 아이 대신 자신의 딸과 같은 또래의 소녀 예지가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입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지를 본 순간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골마터지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딸의 공간이어야 할 자리를 예지가 차지한 것에 대해 그녀는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가족의 평화를 침해하고 이러한 혼란을 그녀의 삶에 가져온 더러운 흑인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혐오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은지의 시선은 갑자기 위 선반에서 굴러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는 나무 상자에 쏠렸다. 종이가 쏟아져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둘러 그것들을 모으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상자의 내용물을 보았을 때 마치 그녀 밑에 땅이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예지의 삶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유전자 분석, 은지는 열성 흑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소용돌이 쳤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 같은 백인 여성이 흑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은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은지의 손이 떨리던 중 더욱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바로 일기장, 영재의 일기장이었다. 그녀가 읽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조여졌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은지의 임신과 아이의 탄생의 가장 친밀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흑백의 세세한 부분까지 영재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증오와 편견으로 행동하여 예지를 고아원에 버리고 은지 몰래 그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배신. 그것은 어떤 상처보다 더 깊은 배신이었다. 은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행동의 무게가 격렬한 조류처럼 그녀를 덮치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오, 내 불쌍한 딸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를 사로잡은 죄책감은 숨막히게 했고 그녀는 과거의 선택이 가져온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고 예지를 품에 안고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 안에 있는 분노와 혼란은 압도적인 혼돈과 결합되어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같아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제 그녀의 존재를 정의하는 후회로 인해 마비되었습니다.
은지는 별 생각 없이 밤하늘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리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다. 비는 끝없이 쏟아져 그녀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그녀의 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찾아 헤매던 중 예지가 머물렀던 고아원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곳이 그녀를 찾을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발을 돌려 마을을 향해 질주할 때 그녀는 절망에 사로잡혔고 그녀는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면서 거리를 무모하게 방향을 바꾸자 자동차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에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차를 앞으로 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이 여전히 희미하게 깜박였고 그녀의 절망이 그녀의 행동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예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치고 낙심한 은지는 차에 털썩 주저앉았고 영재를 향한 쓰라린 마음은 다시 커졌다. 그녀는 그를 저주했고 그가 죽고 그녀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가 엄마와 아이 사이의 유대를 찢어놓은 방식 때문에 그를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예지와의 첫 만남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희망의 작은 불꽃 같았고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은지는 새로운 각오로 운전대를 잡고 차를 돌려 영재가 묻힌 묘지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운명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거기 영재의 무덤 앞에는 예지가 서 있었다. 뼛속까지 흠뻑 젖은 그녀의 작은 몸은 너덜너덜한 드레스에 쌓여 있다. 그녀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지만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서 있는 자세에는 뭔가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서 내려 예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어떻게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녀를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은지는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그녀는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숨막힐 듯한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다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치유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들의 인연에 대한 진실, 파괴적인 비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과거의 무게 등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녀는 말하면서 자신의 후회와 슬픔, 그리고 지난 세월의 방치와 거부를 만회하기 위해 온 존재를 다해 예지를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쏟아냈습니다. 여전히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예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은지가 말을 마치자 예지는 작은 손을 내밀어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미소가 방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은지에게서 뭔가가 바뀌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피어나는 따뜻함을 느꼈고 마음의 공허한 공간을 채우는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가 남을 것이고 그들의 역사의 그림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그들은 모든 것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흉터가 더 이상 그들을 정의하지 않는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고통과 후회로 형성된 그들의 유대는 그들에게 나란히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